다 어디까지 했었지? 평생 보장 안보험 했던가? 잠깐만요. 우리 요거 우체국 자료로 몇 번 상품까지 했죠? 9번까지 했죠? 9번 할찰. 그럼 우리 요걸로 201쪽 보면 되겠네요. 그죠? 맞죠? 오케이. 여기도 지금은 우리 교재랑은 차이가 없죠? 어차피 여기가 지금 우체국 자료가 시험범위니까 2번 볼 거 없이 요걸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다시피 새로 들어온 게 12번에 뭐가 있다? 우체국 치아보험. 요거 최근에 들어온 상품이거든요. 다음에 뒤에 13번에 우체국 요양보험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최근 들어온 상품, 그러니까 치아보험은 제가 되게 땡깁니다. 왜냐? 제가 상담을 한번 받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휴지도 받아왔는데 이렇게 최근에 출시된 상품,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볼 확률이 높으니까 어차피 뭐 전에 나왔던 상품이야 기출로 정리를 할 거니까 최근에 나왔던 상품 위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201쪽입니다. 1쪽. 9번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 갱신형입니다. 갱신이 뭔지는 아실 거고. 자, 갑시다. 건강상해 중대질병 및 유족 보장까지 하나로 보장. 그러니까 뭐 완전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종합선물세트. 꼭 필요한 보장 패키지를 골라서 들 수 있는 맞춤형 상품.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맞춰서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 없는 보험료로 기초 의료비는 물론 고액 치료비까지 보장해준다. 다음에 나오죠.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 근데 여러분들 아시게 갱신입니다. 갱신이 뭔지 아시죠? 거듭 계약을 다시 맺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우체국에서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신갱신이란 게 보통은 뭐 이제 종신갱신은 다른 게 이런 게 있죠. 뭐 80세 만기 이렇게 적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80세 만기란 건 뭐야? 80세, 그러니까 갱신을 계속 하더라도 몇 살까지만 보장이 된다?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80세 만기가 아니라 이게 종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을 때까지 갱신만 되면 죽을 때까지 보장. 죽어서 유가족한테까지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종신까지는 잘 보장이 안 돼요.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게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종신갱신형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상품과는 조금 우체국에서 좀 이제 뭡니까? 좀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거니까. 다음에 나오죠. 만기 생존시마다.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죠. 만약에 뭐 10년 했다. 보라고 났는데 이제 갱신을 해야겠죠. 일단 만기까지 살아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 건강관리 자금. 좋네요. 다음 나오죠. 6번. 이거는 항상 공통분모죠.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0만원 외우세요.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치사하게 어떻게 됩니까? 200만원 뭐 이래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통분모는 한 번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특징적인 게 뭐라고요? 우리 앞에서도 있었는데 종신갱신이라는 거. 이게 조금 이제 특징적인 거고. 다음에 나오죠. 가입 조건. 최초 계약은 만 15세 이상이 되면 되네. 15세부터 25세까지. 다음에 자, 보험기간 언제입니까? 10년 만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갱신계약은 몇 살부터 가능하겠습니까? 25세 이상부터 가능하겠죠. 왜? 15세에 가입을 했다. 그럼 10년 동안 혜택 받다. 그럼 나이가 몇 살 돼 있어요? 25세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갱신은 몇 살부터 가능하다? 2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요거는 몇 년 만기 상품이다? 10년 만기 상품. 종신갱신이다. 일단 납입기간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전기납. 전기납은 알고 계시죠?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 전기납.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보험료 내야 됩니다. 다음 납입주기는 월납. 월마다 납부하는 거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뭐 5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가입 금액은 뭐냐 봐두시면 되고. 자, 특약이 있네요. 특약. 다 무배당이고요. 뭐 건강 클리닉 특약, 상해 클리닉 특약, 3대 질병 치료 특약, 무배당 2대 질병 치료 특약. 다 무배당이죠. 뭐 CI 치료 특약. 당연히 이 상품 자체가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특약도 당연히 갱신이겠죠. 자, 계약도 어떻게 된다? 똑같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는 10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되겠죠? 그러면서 밑에 자 주석 보세요. 뭐와 뭐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다고? 무배당 3대 질병 치료 특약과 무배당 2대 질병 치료 특약은 뭐가 안 된다? 중복 가입. 당연히 3대 질병, 2대 질병은 서로 어떻게 된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중복 가입을 안 시켜주겠죠? 주석 좀 챙겨두시고요. 자, 다음에 뒤쪽에 계약 갱신에 관한 상황. 이거는 따로 안 봐도 되지? 왜? 앞에서 갱신하는 절차하고 똑같죠? 앞에서 우리가 갱신 상품 할 때 갱신에 관한 상황 이거랑 똑같았죠?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따로 다시 안 보셔도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자, 갱신 절차. 보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자 서면 또는 전화, 안내, 음성 녹음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제 뭐야? 여러분들 갱신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뭐 할 확률이 높다?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고객님 뭐 이제 만기가 됐는데 갱신하시겠습니까? 갱신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얼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험 계약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안내를 받게 되면 나오죠.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 계약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뭐 된다? 자동갱신. 되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뭐 합니까? 나 갱신 안 합니다. 이제 끝낼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계약 종료. 이건 앞에서 있던 상품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 나오지? 갱신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만큼 나이가 들게 되면 그만큼 다치거나 죽거나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체국도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럼 보험료는 당연히 뭐 되게 된다?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계약 갱신에 관한 상황은 우체국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만 딱 봐두시면 나머지 갱신 상품은 이걸로 다 뭐 하시면 됩니까? 적용시키면 되고요. 종신갱신인지 혹은 나이 정해놓은 갱신인지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종신입니다. 종신.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보장 내용이 나오는데 주계약. 이건 제가 뭐 지급액 이런 건 다 안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누가 외우겠습니까? 이거 우체국 담당자 와가지고 니 얼마 주는데 물어보십시오. 그거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죠?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석에 잠깐 보시면 나오죠. 피보험자는 보험의 담보로 제공된 사람이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종신이니까 죽으면 끝난단 말이죠. 됐죠?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애 지급률은 100% 한도. 이게 뭔 소린가? 그 100% 한도니까 여기 계약 금액의 100% 거기까지만 주겠다는 소리고요. 다음에 이거 플러스 적립금 한번 보십시오. 요 지급액에 보면 나오죠. 플러스 적립금. 근데 요거는 지금 기준이 얼마입니까? 보험가입 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액이 나오는 겁니다. 적립보험료를, 적립수보험료를 신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로 불이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플러스 적립금도 달라진다. 이게 뭔 소린가? 보험금을 받아서 우체국이 뭐 하겠다고? 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뭡니까? 그 돈 갖고 이윤을 창출하겠죠. 그걸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된다? 플러스 알파로 주겠다. 이게 뭐라? 플러스 적립금. 이게 잘못하면 플러스 적립금은 뭐 할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게 되면 만약에 보험가입을 1000만원 했다. 보험가입 금액을 1000만원 했다. 그러면 이제 교통재해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3000만원 플러스 적립금. 그다음 뭐 일반 재해면 2000만원. 재해외 이외의 사망은 1000만원. 그다음 교통재해로 상해하면 3000만원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곱하기 100이란 거는 많이 줘봤자 어떻게 된다고? 최고 금액까지밖에 안 주겠단 말이죠. 되겠죠? 근데 이것도 장애 지급률이 맥시멈이 100이란 소리죠. 만약 장애 지급률이 70%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돈은 그거보다 어떻게 된다? 적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 나오죠.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 시 100만원 플러스 적립금을 주게 된다는 거. 되겠죠? 이거는 뭐 이제 만기 시에 또 뭐합니까? 요 돈까지 뭐 할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네. 받으시면 되겠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특약이죠. 특약. 특약은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주석을 잠깐 보시면 지급액까지는 다 안 보셔도 되고요. 주석을 잠깐 보시게 되면 나오죠. 질병 입원 치료자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는 뭐 한다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뭐하고? 빼고 준다. 이것도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주석이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석은 저번에 한번 봤었죠, 앞에서. 나오잖아. 질병 수술 급부의 경우, 수술금 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 수술에 대해서만 한다고? 질병 수술 급부금을 지불한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는 각각 질병 수술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한다. 받으시면 되겠고. 10대 성인질환은 설마 뭐 다음 중 10대 성인질환으로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런 건 안 나오겠죠. 약관에서 정한 암,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5번은 뭐 선천적인 장애는 어떻게 된다고? 장애로 입원 또는 수술은 뭐 한다고? 제외를 한다. 되겠죠? 일단 주석에서 여러분들 혹시나 좀 빠질 수 있는 부분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뒤쪽에 잠깐 204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특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역시 주석 잠깐 보시면요. 이것도 나오죠. 골절 치료 자금의 경우 뭐는 제외한다? 치아의 파절은 제외한다는 거. 여러분 어차피 우체국에서 뭘 만들었다? 우체국 치아보험을 만들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걸로 보장받으라는 그런 성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요도 한번 그냥 보십시오. 뭐 나머지 주석 크게 될 건 없고요. 어차피 주석 2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고 되겠죠. 다음에 205쪽에 5번 보시게 되면 무배당 3대 질병 치료 특약. 요 3대 질병이 뭐가 있습니까? 암이 있고요. 암이 있고 뇌출혈이 있고 급성심근경색증. 요 세 개에 대해서 뭐 한다고? 특별히 보장해주는 상품이지. 되겠죠? 근데 나오지? 단,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 당연하죠. 이거 날 때마다 줄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우체국 지금 그냥 문 닫을 때란 말이죠.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자금은 어떻게 된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 시 계속 지급이 된다는 거. 50만원 플러스 적립금이 있고. 다음에 여러분들 암보험에서는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암이란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마다 다 어떻게 된다? 암 발생 시기를 정해놨거든요.
요건 여러분들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암 보장 개시일은 보험 계약 부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계약이 시작되고 난 뒤에 3달 지나고 암 걸려야지만 뭐 한다고요? 그 암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 사람이 지가 암에 걸려놓고 그 고지 의무를 어떻게 된다? 위반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어떻게 된다? 일종의 이런 보험학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다음에 나오죠. 나오죠.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내에 계약을 막을 수 있다? 취소. 이 경우 최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게 뭔 소리인가? 피보험자가 암이 걸린 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보험금, 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봤자, 이 특약에 넣어봤자 뭐가 안 돼요? 암 보장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험계약자가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어떻게 된다? 그런 경우는 계약을 취소하고 뭐 해준다고? 이때까지 받았던 보험료를 뭐 한다고요? 돌려준다고요. 되겠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런 이제 방어책도 있는 거고요. 여기 다음에 이거 나오잖아. 갱신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쭉 진단 확정되어 해당 3대 질병 치료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 사유가 최초 계약의 보장 개시 이후 이미 3대 질병 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이미 진단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최신관서는 뭐 한다고? 해당 3대 질병 치료보험금을 뭐 한다?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미 지급된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지급하지는 않겠단 말이죠. 다음에 갱신계약의 경우 90일 보장 제외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미적용한다.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 보험 갱신할 때도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보험금을 뭐 타가지 않는다거나 아주 우수 고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갱신 시 보험료가 뭐 될 수 있다고? 할인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한다고? 90일의 보장 제외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미적용된다. 이게 10년 만기니까 요 기간은 빼놓고 어떻게 된다고? 보험금 감액률을 결정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게 그 주석으로 들어가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약관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죠. 보험회사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걸 이제 뭡니까? 이런 위험 사전 예방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만 그 보험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석이 붙는다는 거예요.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봐봐. 아까 얘기했었죠. 무배당 2대 질병 치료 특약. 이게 뭐랑 중복이 돼요? 3대 질병 치료 특약이랑 중복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안 된다고? 중복 가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무배당 CI 치료 특약은 뭐 중대질병, 중증 간경화, 중증 심부전증, 중증 폐질환, 중대한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 수술, 심장 판막 수술, 5대 장기 이식 수술,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뭡니까?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서비스를 좀 강화시킨 그런 특약인데, 여러분 이것만 봐두세요. 중대질병이 뭐가 보장되는가? 다음 아까 전에 주석 1번하고 2번 있죠. 중대한 수술이 뭐에 해당되는가? 그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CI 치료 특약에서 뭘 보장해주는지 그것만 좀 봐두십시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이 상품은 특징이 뭐다? 종신갱신이고요. 종신갱신. 다음에 뭐가 있다고? 특약 상품도 어떻게 된다고? 좀 더 보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다시피 중복 보장은 안 된다는 거. 다음에 3대 질병하고 2대 질병은 아예 중복 가입 자체가 안 된다는 거. 그 부분 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장도 상당히 좀 많이 돼 있네요. 진짜 이게 이름처럼 뭡니까?
하나로 오케이 되겠네요. 요거 하나 들어놓으면 뭐 죽을 때까지 막 아파서 병원비 걱정은 덜 할 수 있겠네. 괜찮은 상품이네요. 자,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하이로 전기보. 하이로? 이거는 장명의 의미가 뭐지? 하이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체국 가시면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쪽에 근무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체국이 상품 좀 그 이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좀 되게 촌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서 그런가? 좀 이제 되도록이면 영어 안 쓰면서 좀 이제 물러가려고 그러는데 좀 촌스럽습니다. 자, 하이로 전기보험 봅시다. 보험료가 부담없이 고액이 보장되는데 나오죠? 고액의 사망보험금과 장애급부금을 지원한다. 아하, 이거는 이제 어디에만 주로? 사망과 장애에 초점을 맞춘 보험이네. 되겠죠? 나오잖아. 질병이나 재해나 묻거나 따지거나 없이 뭐 한다고? 죽으면 사망보험금 준다. 특정 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 재해원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지급. 더욱 든든한 미래 설계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우리 뭐 남자들이 좀 들어놓으면 좋겠네요. 혹시 뭐든지 죽게 되면 가족들한테 그런 이제 돈이 들어갈 거니까. 다음에 특약도 가입할 수 있네. 뭐 2번 수술, 골절, 발병률이 높은 3대 질병,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추가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아, 다음에 나오죠. 보장기관 60세, 70세, 80세 만기. 아무래도 종신갱신은요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죠. 근데 뭐 사실 80까지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잖아요. 80 넘어서까지 계속 보험료 나가는 거는 좀 뭐 아까운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나이에 맞춰서 뭐 할 수 있다고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순수 보장이 있고 만기 환급이 있다. 이게 뭐가 다르죠? 순수 보장은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순수 보장.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만기 환급이죠. 만기 환급. 순수 보장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뭐만 해주겠다? 위험 보장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험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 보장형 상품이 있고 만기 환급형 상품이 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그러면 뭐는 같아요? 보장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보험료가 차이가 나죠. 순수 보장형이 만기 환급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죠. 당연하죠. 왜? 보험회사 입장에서 만기 환급형은 나중에 보험 뭐 80세 만기 했다. 그러면 80세 만기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낸 보험료를 뭐 해준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보험회사 측에서는 리스크가 크죠. 근데 순수 보장은 뭐야? 보험료 환급의 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만큼 저렴하게 뭘 할 수 있다? 보험을 설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나오죠? 순수 보장형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을 보장받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좀 있으면 뭘로 가고? 만기 환급형으로 가고, 돈이 좀 없으면 순수 보장형으로 가시면 돼요. 만기 환급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만기 생존 시 기납입 보험료 및 뭐까지 지급한다? 야, 신나네. 배당금까지 지급하네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있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상품 가입해 놓고 보장도 받으면서 나중에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납부한 낸 보험료 돌려받고 배당금까지 받으면 목돈 또 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요 상품이 괜찮겠네.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똑같죠. 세제 혜택. 근로소득자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보면 나옵니다. 주계약. 보험기간은 60세 만기, 70세 만기, 80세 만기가 있고요. 가입 나이가 70세까지 가능하네요. 다음에 나오죠. 납입기간 5년 납이 있고 10년 납이 있고 20년 납이 있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지금 뭐와 뭐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일치하지 않죠. 이건 단기납이란 말이죠. 단기납.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80세 만기 상품을 선택을 했다. 그러고 20년 납을 선택했다. 만약에 만 15세인 애가 80세 만기에 납입기간 20년짜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35세까지 보험료 내고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보험료 안 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단기납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뭘로 가는 게 낫다? 단기납으로 가는 게 낫죠. 단기납과 또 정기납의 차이가 뭡니까? 정기납이 단기납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하죠. 단기납은 짧고 굵게 내는 게 단기납이고요. 정기납은 가늘고 길게 내는 게 정기납이죠. 단기납 상품이란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막 혹시라도 70세가 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세는 당연히 80세 만기 되겠죠. 이 사람은 뭐 5년 납을 선택하게 되면 단기납이지만 10년 납을 선택하면 뭐가 됩니까? 정기납의 성격을 가지겠네. 근데 이 상품은 단기납 상품이야. 이 상품 자체는. 다음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가입 한도. 젊을 때 가입하면 한도가 크죠. 70세 때 가입해봤자 뭐 1000만원. 이거 사실요, 이거 보험료랑 계산해보면 별 차이 없을걸요. 별 차이 없을걸요. 그러니까 70세까지 가입은 되지만 나이 들어서 보험 가입하면 내가 낸 보험료와 내가 받게 될 보험금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은 되도록이면 젊을 때, 어릴 때 넣어두는 게 유리합니다. 나오죠, 밑이. 오토바이 운전자 가입 거죠. 왜? 위험 부담이 높잖아. 아까 전에 하이로 전기보험이 뭐였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으면 돈 주겠단 말이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오토바이는 너무 사망 확률이 높으니까. 우체국은 뭐 아무리 공익성을 띠고 있다 그래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뭐합니까? 가입을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에 특약보험은 나옵니다. 뭐 상해 골절 특약, 3대 질병 입원 특약, 입원 수술 특약, 뭐 3대 질병 치료 특약, 뭐 보험기간 가입 나이 납입기간 주계약과 동일하고요. 한도액은 어떻게 된다고?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서 1천만원 한도로 뭐 한다고? 선택적으로 부과시킬 수 있다. 다음에 여기 보면 3대 질병 치료 특약은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서 4천만원 한도로 선택이 부과된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 다음에 이거 되죠? 이거 오토바이 모르는 사람들은 뭘로 가입해라?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으로 따로 가입을 할 수가 있네.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니?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이것도 가능하네.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앞에 잠깐만 보실래요? 여기 201쪽에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 거기는 뭐가 없었어요? 이거 지정 대리인 청구 특약. 그거 없었죠?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없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쭉 보면서 대부분 상품이 요게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방금 오케이 하나로 오케이 보면 어떻게 된다? 없었죠? 그죠? 그것도 이제 선지에서 뭐합니까? 특약 중에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되겠죠? 다음에 아이고야 이것도 안 되네. 입원 수술 특약, 택시기사, 광부, 선원, 위험 레포츠 종사자 등은 가입을 거절한다. 어쩔 수 없죠. 뭐 우체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다음에 보장 내용 보시게 되면 일반재해는 뭐를 제외한 거? 교통재해 의외의 재해가 어떻게 된다? 일반재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재해로 죽게 되면 말 그대로 교통재해 사망보상금 좀 더 나오죠. 그러니까 참 웃긴 말로 어떻게 죽으면 보험료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쭉 우리가 보험 결과 교통사고로 죽으면 받는 보험금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제 친구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걔는 참 보험판에가 이제 보험상품 설계하는 애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암 걸려서 죽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사망률이 죽을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죠?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만큼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거밖에 안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왜 교통재해로 죽으면 이렇게 많이 주겠습니까? 이게 보험금 지급될 사유로서 확률이 제일 낮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된다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자체의 그 대수표가 있는데 이걸로 보험금 지급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모르고 들면 드는데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팔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요즘 교통사고 너무 많잖아요. 교통사고로 가시면 더 드려요.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혹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가입을 하겠죠.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있습니까? 보험료 납입면제 있죠? 보험료 납입면제 있죠? 요거 되게 제가 좋은 그거라고,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애 지급률이 얼마? 5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보험료를 납입 면제. 이게 뭔 소리야? 보험료 안 내도 뭐 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직히 이만큼 되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정도 돼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뭐가 있다?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상해 골절특약은 역시 치아 파절은 제외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3대 질병 치료 특약에 보시면 주석 3번 보세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진단 확정 시 상기 지급액이 얼마? 30%만 보장한다. 여기 지급액 위에 보이시죠? 얘들은 왜 30%만 줄까요? 이게 암 중에서도 좀 어떻게 된다? 낮은 암이거든요. 낮은 암. 네, 이게 암은 암인데 이거는 거의 암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된다고? 보험금을 조금 적게 주는 거죠. 자, 다음에 역시 3대 질병 2번 특약도 아까 전에 봤던 내용하고 똑같고요. 역시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사회성 2번 시는 30% 보장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2번 수술 특약. 이것도 우리 앞에서 봤던 오케이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석은 내용이 같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별거 없고요. 얘는 뭐라는 특징? 종신은 아니고요. 80세 만기, 최장 80세까지고 단기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라는 특약이 존재하고요. 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들어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부터 12, 13 우리가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없죠? 없죠? 이게 없다는 말이 뭐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상품이란 말이죠. 가장 최근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웬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싸그리 다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치아보험은 제가 되게 땡깁니다. 제가 상담도 한번 받고 왔기 때문에 가입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가입하겠습니다. 빨리 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근데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보험 가입부터 시켜오면 재밌겠네. 자, 갑시다. 우체국 치아보험 뭐라고요? 갱신형입니다. 갱신. 자, 특징 보세요. 부담없는 보험료. 항상 부담없는 보험료는 들어갑니다.
목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야, 좋네요. 연간 개수 제한 없이 보장. 오, 이거는 괜찮네. 다른 에이스 치아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또 개수 제한이 있던데 이건 개수 제한이 없네요. 충치, 잇몸 질환은 물론 상해로 인한, 나왔네, 보철 치료. 다쳐가지고 이빨이 빠졌다. 거기서 보철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보장해준다. 그냥 뭐 이빨은 완전히 다 해주겠단 말이네. 다음, 틀니는 뭐야? 최대 100만원. 임플란트는 영구치 발거 한 개당 최대 70만원. 브릿지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주는 건 아니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하면 완전 목돈인데. 다음 이제 뭐도 준다? 매년 스케일링 치료자금 또 준다. 요게 이제 요즘 치아보험에서 새롭게 도입된 거죠. 스케일링 치료자금. 근데 이거 왜 주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스케일링이 뭐가 안 될게요? 건강보험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건강보험이 돼요. 스케일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 보험회사도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해주면 좋죠. 좋죠. 다음에 이건 똑같죠.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 근데 이거 뭐 보험 이거 몇 개 넣다 보면 훌쩍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이거 지금 한번 가입하라고 생각 중인데, 최초 계약은 언제? 15세부터 가능하고요. 최초 계약은 15세에서 55세까지 최초 계약이 되고, 갱신은 몇 살부터? 20세부터 60세죠. 그럼 딱 나오죠. 여기에 만기가 몇 년? 5년. 되겠죠? 다음에 나오지. 전기납이라고. 보험기간과 보장기간이 같죠? 되겠죠? 보험가입 금액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 얼마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약 보니까 뭐 나온다?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존재하죠? 다음에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은 같죠?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뭐죠? 이거 쉽게 외우시면 됩니다. 갱신이란 거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최초가 몇 살이라고요? 15세고요. 되겠죠? 갱신 계약은 몇 살까지 가능하다고요? 60세까지 가능하다고. 요것만 딱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딱 계산이 나오죠? 자, 갑시다. 보장 내용. 가철성 의치 틀립니다. 당연히 뭐는 안 줍니까? 1년 미만은 안 주겠죠? 이거 뭐 오늘 틀려야 할 사람이 참 내일 틀려야 할 사람이 오늘 가입해가지고 나 틀려야 되는데 돈 주세요. 이건 안 된단 말이죠. 되겠죠? 나오잖아. 보철치료 보장 개시 이후에 충치,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진단 후 최초 발거 부위에 가철성 의치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천물 1개당 1년 미만은 당연히 안 주고요. 2년 미만은 50만원, 2년 이상은 어떻게 된다? 100만원. 사람이 이가 아픈데 2년을 개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 견디겠죠? 이거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다음, 임플란트. 조건은 똑같고요. 영구치 발거 1개당. 그러니까 영구치를 빼고 꽂는단 말입니다. 역시 1년은 없고요. 2년은 어떻게 된다? 35만원. 2년 이상은 70만원. 다음에 뭐 브릿지. 역시 영구치 발거 1개당. 그 얘가 제일 적네. 2년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다음에 스케일링 치료자금 얼마? 5만원. 요게 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안 됐을 때는 이거 지원 안 됐습니다. 안 됐을 때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주석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치아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좀 다릅니다. 치아니까. 보철치료 보장 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계약 해당일로 한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딱 못 박아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가 진짜 아프거든요.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1년 이거 가입해놓고 제가 1년 동안 참았다가 치료는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1년 이후에 뭐가 된다고? 이걸 한단 말이죠. 다음. 요거 봐봐. 피보험자에게 틀니 치료자금, 임플란트 치료자금 및 브릿지 치료자금의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뭐였겠습니까? 죽는 거 말고 이빨이 하나도 없다거나 아니면 이빨을 다 몰로 했다거나 뭐 이런 걸로 했다거나 혹은 죽으면 치료자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나오죠. 당시에 뭐라고?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에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왜냐? 더 이상 보험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경우는 뭐야?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뭐 한다고? 보험계약을 종료하겠단 말이죠. 이게 서로 현명한 방법이죠. 뭐 더 이상 내가 이빨 치료받을 게 없는데 계속 보험료 낼 일이 없고 보험회사도 더 이상 보장해줄 이빨이 없는데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뭐 55세 때 가입해서 5년을 했다. 근데 제가 뭐 56세에 죽는다. 그럼 그 뒤에 보험료 낼 필요 없단 말이죠. 죽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다음에 이거 보세요. 다음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철치료 보장 개시일 전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영구치를 발거. 당연히 안 되죠. 계약 전에 뽑은 거 갖고 돈 내놔라. 말 안 되죠. 치아 교모, 치경부 마모, 치열 교정 준비 등 치아 우식증, 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및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과한다. 그러니까 이 보장은 뭐에다가 상해 쪽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상해. 되겠죠? 충치 때문에 뽑으면 안 해준단 말이죠. 되겠죠? 맞아서 날아갔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다음 나오죠? 다른 치과 치료 때문에 임시로 영구치를 발과했다. 만약 교정하려고 영구치 뺀 거, 그건 안 해주겠단 말입니다. 다음, 이미 가철성 의치, 임플란트, 뭐 브릿지를 치료받은 부위에 대해서는 뭐다? 수리, 복구, 대체전, 재치료, 이건 안 된단 말이지.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보장 안 해주겠단 말이고. 다음에 나오죠? 라미네이트, 합판. 요즘 연예인들 많이 하는 거에. 되겠지? 자, 다음 나오지?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2가지 이상의 보철 치료를 포함하는 복합 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뭘 준다고? 높은 거 하나만 준다. 높은 거 하나. 둘 다 줄 수는 없고. 뭐 예를 들면 브릿지를 하면서 한쪽에는 임플란트를 박았다. 그러면 이제 2개가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 경우는 뭘 주겠다? 높은 거. 임플란트 쪽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겠단 말이지. 둘 다 줄 수는 없고요. 다음에 나오잖아. 이 계약에서 보철치료 보장 개시일 이후 틀니, 임플란트 자금, 브릿지 치료 자금의 지급액은 보철료 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모 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나오지. 영구치 발거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를 뽑아놓고 한참 뒤에 할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할 때 네가 영구치를 언제 뽑느냐. 뽑아놓고 10년 뒤에 이거 박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고요. 다음 나오죠? 갱신계약의 경우 1년 미만의 보장 제외기간 및 경과 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미적용한다. 역시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감액은 이제 미적용된다는 거. 자, 일단 치아보험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요 내용은 뭐냐 싸그리 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또 요거 우체국 무슨 보험? 요양보험. 요것도 왜 만들었겠습니까? 오래 살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된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피해주지 말고 우리 뭐 어르신들
알아서 요양하시라고. 우체국에서 만든 상품.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요양이죠. 몇 살부터 가입이 되겠습니까? 나이가 좀 먹어서 가입되겠죠. 40세부터 가입이 됩니다. 자, 일단 보십시오. 항상 부담 없는 보험료. 고액의 장기 요양자금 최대 3천만원까지 한 구자로 5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을 받고요.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보험. 여러분들 요양 들어가니까 실버라는 성격은 잡았을 거고요. 나오지?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 무슨 갱신? 종신갱신. 이건 몇 년 만기? 5년 만기. 만기 기간은 외워두십시오. 여러분들 만기 기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신갱신 같으면 몇 년 만기인가는 봐두셔야 됩니다. 다음 5번은 같은 얘기니까 됐고. 자, 갑시다. 최초 계약은 40세부터 되고 70세까지 되고, 갱신 계약은 당연히 45세 이상이니까 보험기간이 몇 년이란 걸 알 수 있다? 5년 만기란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납입기간은 뭡니까? 전기납이 되겠죠. 되겠죠. 다음에 한구자인데요. 60세 이상은 0.5구자도 해준대요. 왜? 사실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거니까 60세 이상은 0.5구자 2분의 1도 가능하다는 거 받으시면 되고. 다음에 특약이 뭐가 있다고?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 있다는 거. 되겠죠? 자, 다음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 한번 보십시오. 갱신 절차. 보험기간 만료. 이거 같네. 됐죠? 됐고 넘어가시고. 됐고. 다음에 보장 내용. 장기 요양보험금. 장기 요양상태 보장 개시 이후 장기 요양상태가 되었다. 당연히 한 해만 주겠죠. 한 해. 1년 미만은 안 돼요. 보장 개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 사유가 안 된단 말이죠. 2년 미만은 얼마 준다고? 1,500. 2년 이상 되면 얼마 준다? 3천만원. 다음에 건강관리자금은 뭐라고?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5년 만기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100만원 준다고. 차라리 이게 괜찮네. 이게 젊을 때 들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받고 챙겨놓으면 괜찮겠네요. 나쁘진 않겠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자금 같은 거, 이게 그런 건 이제 따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 안 받으면요, 보험료를 좀 이렇게 깎아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요거를 계속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좀 더 어떻게 된다고, 보험료를 좀 이렇게 더 지불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건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주석 1번 보세요.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피보험자 사망해서는 더 이상 이 보험계약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효력 X. 계약 종료. 나오지? 사망시 책임준비금. 되겠죠? 다음 나오잖아. 갱신계약의 경우. 이것도 아까 전에 똑같은 거고요. 장기요양상태 보장 개시일 나오죠?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거. 그럼 이런 거 있잖아. 내일 요양원 가야 될 사람이 오늘 가입해서 어떻게 된다? 요양비 주세요. 이거 안 된단 말이지. 최소한 뭐라고? 1년은 지나야지만 주겠다. 근데 1년 지나면 주는데 2년 미만은 1200이고요. 1500이고요. 2년 지나야지 얼마 주겠다고? 3000 주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요양비만 주면 끝나는 보험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또 아까워할 수 있잖아. 나 아직 요양도 안 갔는데 이거 보험료 그럼 날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주는 거야? 사람을 꼬셔야지. 갱신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이, 고객님, 5년마다 뭐 드려요? 건강관리자금 100만원씩 드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갱신시키는 거죠. 계속 갱신시키는 거죠. 갱신은 계약을 어떻게 보면 새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일종의 유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고객님 이거 내놓으시면 이거 손해보는 거 없어요. 꼬시는 거죠. 자, 근데 나오잖아요. 장기 요양상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 요양상태가 되었다. 계약은 뭐도 된다고? 무효로 하고. 착하네.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뭐 한다고? 지급한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요양비 받기 전에 이 사람이 만약 요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는 안 준다? 장기 요양 보험금은 안 준단 말이에요. 왜?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장기 요양을 받을 것 같으면 사실 뭐 제 그 친척 어른도 그 요양병원 계시다가 가셨는데 여러분들 장기 요양 들어가면 솔직히 그냥 꼼짝도 못 하거든요. 사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고? 보험료 돌려드리겠다. 근데 우체국은 손해볼 거 없지. 그 보험료 받아가지고 우체국은 알아서 돈을 굴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이제 우체국이 뭐다? 보험회사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보험회사지만 이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걸 어떻게 된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우체국 보험상품 되게 괜찮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12번하고 13번 그 우리 교재 212쪽부터 215쪽까지 12에서 15까지 요게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새로 들어온 보험 상품이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근 상품을 낼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요. 이거는 뭐 그냥 싸그리 다 어떻게 된다? 외우도록 하시고요. 외우도록 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상품을 공부하시면서 보장성 보험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특이하게 뭐가 있었다고?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이런 거. 이거는 이제 특약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 아까 전에 뭐 그런 거 있었죠. 그거. 갱신 요건, 갱신 과정. 그것도 갱신되는 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었죠. 그래서 갱신되는 상품인지 안 되는 상품인지 봐두셔야 되고 갱신 같은 경우는 종신인지 정해놓고 갱신인지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제가 문제 풀다가 보면서 제가 이제 어차피 저한테 이거 한글 화일이 다 있으니까 이제 중요 부분 이런 거는 이제 톡톡톡 이게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장 내용 이런 거 다 외우는 건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엑기스 부분만 따로 이렇게 딱딱 편집해가지고 또 드릴 테니까 거기서 또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이제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장성 보험 상품 총 몇 가지가 있다? 13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216쪽 가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연금보험이 있죠? 연금보험.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뭐가 있다고? 저축성 보험이 있죠. 요거는 보시다시피 상품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저의 목표는 여기까지 다 끝내는 게 저의 목표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뭐 할지 생각은 해놓고 있으니까 일단 좀 쉽시다. 좀 쉬었다가 40분부터 연금보험 시작하도록 합시다.